안녕하세요. 이제 곧 도래하는 테마입니다. 어제 좀 너무 늦게 올려가지고 오늘은 좀 일찍 준비했습니다. 어제 우리 자율주행 테마에 대해서 좀 강력하지 않은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굉장히 자율주행이 강하게 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흔히 알고 있던 차량용 충전기도 오늘 같이 올라왔고요. 그렇습니다. 뭐 AI 쪽은 아직도 가네요. AI는 저도 오늘 단타로 해서 진입을 했었습니다. 잠깐 진입했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이제 살아났습니다. 딥노이드가 올라오길래 오후장에 올라오는 거는 이제 건드리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또 건드리게 됐다가 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물량으로 물타기 하다 보니까 어떻게 자연스레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뽑았고요. 그 마지막 거는 조금 약하기는 하고 그 두 가지가 그나마 최근에 우리 STX 중공업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왜 올라올까 조금 약간 궁금하게 생각했었는데 오늘 이제 HSD 엔진 그리고 EWK 올라오면서 조금 테마로서의 윤곽이 좀 강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스마트팜이나 그 스마트 관련해 가지고 우리 어제도 이미 어제 그제 한 3일 이틀 3일 전쯤에 이제 스마트 관련 테마가 조금 올라오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오늘도 스마트 그리드하고 스마트 팩토리 로봇 내용이 조금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아직 명확하지는 않아요. 스마트 어느 쪽에 스마트도 뭐 워낙 많으니까 그저께는 이제 그저께는 스마트 팩토리 하나하고 저기 그 스마트 그 전원주택이 이제 올라왔었는데 오늘은 그렇다라고 이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를 좀 잡고 가도 될 것 같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화재 현대 에버다임 그 홈세터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데이터 계속 추적했던 것처럼 이미 조금 진행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냥 알아만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 보기 전에 앞서서 오늘장 그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랐고 차량용 반도체 상승이 있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 인포테인먼트 남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리비안 관련주인데 리비안 관련주들 리비안 가격 하락하면서 다들 떨어지는데 남성은 조금 올라주는 모습. 그거는 이제 인포테인먼트 장비를 아마존에다가 이제 공급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애플카에도 그런 이력이 좀 먹히지 않을까 해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카 현우산업, 구형테크 과거서부터 구형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그 애플카 처음 뉴스 나왔을 때 굉장히 강했던 모습 보여줬었고 아시다시피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LG전자가 그런 어떤 애플카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현우산업에서 그 부품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제 지금 내용이죠. 그리고 반도체도 아마 대부분 다 그쪽 전공정, 후공정 뭐 이렇게 있는데 아마 그쪽이랑 관련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엮어놨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 이제 상승이 있었고요. OLED가 지금 메타버스 때문에 계속 오르다가 오늘은 이제 어쨌든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계속해서 올라왔었던 거기 때문에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5G 세종 5G가 이제 좀 그 올랐어요. 우리가 미국 인프라 그 관련해 가지고 법안 통과할 때 그 돈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그 당연히 5G나 건설 쪽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5G는 조금 바로 반응은 안 하고 조금 늦게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딥노이드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어떤 증권사에서 이 딥노이드가 의료용 AI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뭐 자기들이 메타버스랑 엮어서 이렇게 좀 수급이 몰린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AI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으니까. 그리고 골프 관련주들 조금 올랐고요. 요거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시장이 좀 그 야외 활동 위드 코로나 때문에 오른 건지. 근데 이제 뭐 이미 한번 뽑아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대북 현대 에버다임 원래 대북으로 넣었다가 이게 화재랑 같이 끼고 있거든요. 대북 쪽은 조금 많이 안 움직이긴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대북을 완전 놓을 수는 없는 게 우리가 어제도 이제 삼보산업 보면서 삼보산업 올라왔으니까 알루미늄 올라왔으니까 근데 왜 사마 알루미늄, 조일 알루미늄 안 올라올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올라왔습니다. 사마하고 조일이 지난번에도 한번 그랬었죠. 지난번에도 PJ 메탈이 먼저 치고 나가고
그 다음날 사마 알미늄, 조일 알미늄 올라왔단 말이에요. 오늘은 근데 PJ 메탈은 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좀 한번 내일쯤 한번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조금 있다가 아마 차트 볼 때 PJ 메탈은 왜 안 올라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마 마이더스 AI, 그리고 뭐 오성 첨단 소재 있죠. 한번 뽑아주고 며칠 쉬었다가, 그렇게 강한 테마는 아니다. 한 B급, C급 정도 되는, B급 정도 되는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조금 올랐고요. 무상증자 DKND 우리 이거 지금 한 며칠 됐죠. 우리 이거 한번 타점 잡고서 한번 지켜보자고 했었는데, DKND 오늘 뭐 한 10몇 프로 뽑아줬습니다. 그래서 총 한 20% 가까이 뽑아줬기 때문에 DKND도 좋은 수익 냈던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방위산업 그 LIG 넥스원에서 그 이스라엘에다가 천궁 수출하는 건으로 인해서 오늘도 조금씩 다들 움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백신 패치 라파스라는 기업이 이제 원래 미용 관련 화장품 기업인데, 관련해가지고 패치 이제 백신 mRNA, RNA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패치로 붙일 수 있는 거를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는 뉴스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뉴스 때문에 이제 상승이 있었고요. 자동차 부품 아마 자동차 쪽 때문에 올랐겠죠. 그리고 사마 알미늄, 조일 알미늄 이제 올랐고, 원격 진료 관련해가지고 원격 진료나 스마트 이쪽도 그 증권사에서 얘기한 게 조금 끼워 맞추려면 좀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메타버스나 이런 쪽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대부분 조금 많이 떨어졌거든요. 떨어졌는데 이 친구들은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테마 내에서 순환하는 걸로도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쪽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연계는 되되 2차, 3차, 그러니까 연계는 되되 예전에 코로나 뭐처럼 해가지고 처음에 뭐 주사기도 오르고 그 다음에 의료 폐기물도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순환 테마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그래 인성정보, 소프트센, 그리고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이렇게 상승이 아마 비트컴퓨터, 유비케어도 상승이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유비케어가 돌아가면서 대장을 했었는데 인성정보가 지금 대장 자리를 놓고 있지를 않습니다. 완전히 대장으로 좀 굳힌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재택근무 관련해서 알사포트 올라왔는데 ECS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얘네 둘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ECS가 알사포트랑 돈 주포가 좀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비슷하게 좀 올라오거든요. 그래가지고 ECS가 안 올랐으면 ECS가 다시 오를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어떤 단기적인 차원에서 한번 보려고 하고요. 진단키트, 신테카바이오, 인트론바이오 뭐 이렇게 신테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AI로 뭐 이렇게 뭘 개발하는 쪽을 하겠다라고 이제 숟가락 얹기를 좀 시전을 해가지고 오늘 좀 나온 것 같고, 철강은 어제도 나왔고 오늘도 철강 가격이 높아지면서 나왔습니다. 태양광 해가지고 대성파이텍이 올라왔는데 요거는 한번 볼게요. 그리고 희귀질환 면역 강암 치료제, 뭐 펩트론 이렇게 뭐 하겠다고 뉴스가 있었습니다. 뉴스가 있어서 나왔고요. 자, 그럼 LNG선 관련 회사들부터 조금 볼게요. 자, 이게 날아가 버리네. 잠시만요. 자, 옆으로 빼놓고 LNG선 관련, LNG선은 이제 조선 회사 한번 다 볼까요? 한국조선해양, 아주 뭐 괜찮죠.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해요.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올라갔다 내려온 자리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한 번쯤 나와줄 수 있다는 자리죠. 이게 기술적 반등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요거보다는 더 세게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이제 테마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맞는 종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반응이 이제 크지 않기 때문에. 대신 지금 이 테마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지금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대미포조선 지지받고 있네요. 조선 테마들, 대우조선해양은 조금 내려가 있고, 지금 이 대우조선해양도 그런 어떤 전환점에 임박해 있다. 전환점을 어떻게 보면 이제 뛰어넘은 거야. 뭐 전환점에 있다. 이렇게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조선 테마가 그 바닥권에 있다는 것은 이 정도면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NG 관련해 가지고 조선 기자재 쪽 한번 보겠습니다. 기자재가 아무래도 가벼우니까 훨씬 더 빨리 오르겠죠. 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에서 약간 좀 소외되어 있는 종목이기는 합니다. 예전에도 분석을 해가지고 한번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지금 아마 비공개돼 있을 것 같은데요. 케이프도 이제 한번 점프를 하고 바닥권에 있는 걸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예. 우리가 어차피 뭐 5일 내에 쇼부를 보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성광밴드 역시나 바닥권 맞고요. 바닥권 맞고 그 다음에 STX중공업. 자, STX중공업 뭐 정확하게 이제 바닥권이죠. 정확하게 바닥권에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런 어떤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10월 6일에 플러스 13%까지 한번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와줬어요. 거기에다가 또 224일선 맞고 떨어졌었는데 충분히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타점 잡는 것도 어렵지 않고 바닥까지 내려가더라도 STX 중공업이 예전에 뭐 잘 나갔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걸로 한번 보는 건데 4,555원 이제까지 분할 매수 한다고 생각하면은 조금 뭐 낫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제 비중은 뭐 적게 들어가면은 뭐 한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까지 사면은 뭐 저기까지 사봤자 지금 오늘 4,970원에서 4,500원까지 산다고 해도 뭐 한 100만 원치 살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 오늘 이제 상승한 종목으로 타점 한번 잡아볼게요. HSD 엔진이랑 EWK. 왜냐면은 그래도 수급이 들어온 쪽으로 좀 하는 게 낫죠. 아이고, EWK 너무 많이 갔다. EWK는 아마 조금 다른 테마도 좀 같이 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HSD 엔진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예. 확실하게 조선 기자재 쪽이니까. 자, 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일단 224일선 밑에 있다는 게 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는 않고요. 지금 포인트는 이선 8193원 밑으로 떨어지면 잘라버리는 걸로. 그리고 다시 올라오면 거기서는 한번 좀 이거 잠시만요. 1분봉이었네요. 저 15분봉인 줄 알았습니다. 다시. 지금 이 선 아까 말씀드린 데 8193원 괜찮기는 하고요. 나쁘진 않다. 나쁘진 않은데 떨어지면 8067원 2차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8067원 밑으로 가면은 버리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HSD 엔진을 지금 우리가 조선이 테마가 이 조선 기자재 테마 LNG선 테마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테마 자체가 그렇게 크게 강한 편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아직 대장주가 아니다라는 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 가지고 스마트 팩토리 회사 중에서는 아시겠지만 이름 안 바꿨네요. TPC가 이제 그런 어떤 그 지존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일봉상 한번 볼까요? 세상에나. 그죠? 세상에나 이게 지금 언제적 저점이야? 2020년 8월 저점이에요. 2020년 거의 코로나 때 정도는 아닌데 굉장히 지금 낮게 내려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재무 상태도 한번 확인해 보면은 지금 뭐 전체적으로 종목이 내려가는 모습이기는 해요. 종목이 내려가는 모습이기는 하고 코로나를 제외하고서는 제일 지금 낮은 편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코로나를 빼고서 봤을 때는 약간 박스권 움직임도 조금 있긴 있는데 100%는 아니지만 테마 들어오면은 아마 제일 세게 갈 것 같습니다. TPC 대장으로 좀 봐도 될 것 같고요. 과거 이력으로 봤을 때는요. 과거 이력으로. 근데 지금 잡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잡기는 조금 애매하고 지켜보고 있다가 3,518원
선 정도 돌파한다든지 아니면은 명확하게 이제 매집이라는 모습이 좀 보일 때 그때 좀 진입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들어가기 좀 그렇고요. 관련해서 절대로 매수매도 추천 아닙니다. 자자자, 요 시스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흐름이 바가지를 팠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 바가지는 반드시 메워지게끔 되어 있다라고. 바가지가 메워진다면은 1785까지는 못 가더라도 1319까지는 간다. 이거 거저 먹는 거다. 재무 상태만 괜찮다면. 근데 재무 상태는 별도로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재무 상태 뭐 별거 아닙니다. 뭐 배당 잘 주고 영업이익 잘 나는지 한번 보세요. 부채 너무 많은지 그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삼익 THK 뭐 지금 그 스마트 그쪽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뭐 크게 강하게 가는 모습을 못 보여줬었어요. 그러니까 TPC 이외에는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테마에 영향을 막 받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지금 요것도 바닥권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바닥권에 있고 제대로 들어오면 224일선까지는 움직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절선은 11,228원 뭐 간단하죠. 화재 관련해 가지고 현대 에버다임 오늘 이거 현대 에버다임이 화재 때문에 오른 게 아닌가. 며칠 전에 화재 테마들이 좀 오르긴 했었어요. 근데 현대 에버다임이 정확하게 제가 오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영업 손실이 났어요. 케어랩스 인수가 현대 에버다임이었나요? 현대 쪽이긴 했는데 잠시만요. 카카오에서 인수하는 거죠. 그러면 현대에서 인수하는 건 지금 KG ETS의 일부 사업 부문을 현대 쪽에서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인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현대 에버다임은 아니다. 어쨌든 오늘 맞고 떨어졌어요. 지금 이게 분봉상의 매집의 움직임이었는지 볼게요. 이건 매집이 맞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매집성 움직임이고, 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려주려고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6,600원까지. 자, 그러면은 만에 하나 상황을 대비해서 5,386원까지 분할 매수를 한다면 이 바가지 정도는 먹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요. 이 추세에 다시 돌아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머리 어깨형 의 그런 어떤 머리 어깨 형태의 그 약간 하락할 수밖에 없는 형태였어요. 여기서는 그죠? 그런 어떤 변형형 머리 어깨형의 변형형이었는데 하락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오늘 이 추세선 강한 추세선을 맞고 떨어진 겁니다. 그래도 오늘이 이제 매집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종목이죠? 현대에버다임, 예, 홈센터 홀딩스 한창 올랐어요. 화재라면은 최근에 뭐 홍준표 관련주로 엮여 있었던 홈센터 홀딩스가 대장주인 게 맞습니다. 지금 뭐 손해가 너무 극심해서 그런 어떤 화재 테마로 다시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올라간다면은 당연히 저 노란선 맞을 때까지 121선 맞을 때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높겠죠. 일단은 요걸 뚫어야겠네요. 224일선을 뚫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24일선이 1300원 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LNG선, 스마트, 그리드, 팩토리, 그리고 화재 이렇게 봤습니다. 절대 매수매도 추천 아닙니다. 저 ECS 한번 보기로 했죠. PJ메탈이랑 PJ메탈 오늘 움직임이 같이 움직여 줬는지 한번 볼게요. 자, 같이 움직였네요. 같이 움직였는데 힘이 거의 없는 수준에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차트 모양 그대로 갔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갔죠. 차트 모양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안 뽑아줬으니까 PJ메탈 내일 한번 기대해 보시죠. 일봉상 위치 한번 볼까요? 지금 삼각 수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삼각 수렴이 끝나면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죠. 상방이나 하방이나 삼각 수렴이 끝나는 자리 얼추 다 와서는 상방이나 하방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해먹은 감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올라가면은 그 감이 이제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삼화알미늄. 삼화알미늄은 올렸어요. 한 단계 레벨업 시켰기 때문에 PJ 메탈도 레벨업 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PJ 메탈 괜찮네요. 그 다음에 ECS 한번 보기로 했죠. ECS는 오늘 좀 내려갔네요. 왜 내려갔을까? R서포트는 오늘 올렸는데 상대적으로 오늘 내려간 쪽을 접근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재택근무가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제 더 확산이 좀 많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당연히 참고를 해야겠죠. 뉴스 확인하셔가지고 코로나. 자, 이거 ECS는 6,200원 선 뚫으면은 돌파 매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내려갔다 올라왔고 한번 내려갔다 올라왔는데 힘이 없었어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ECS는 종목 그 주포가 좀 잘 되게 화끈한 편이에요. 대성 파인텍 일봉상 위치 한번 볼게요. 잡으려 그랬으면은 지금 오늘 좀 잡을 건 아니었고 좀 미리 좀 봤어야 하는 것 같고요. 그래도 어쨌든 갭으로 띄웠어요. 갭으로 띄웠고 OCI 관련 태양광 종목들 OCI. 자, 윌링스 볼까요? 윌링스 잠시만요. 윌링스 S에너지 하나솔루션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윌링스 S에너지 한화솔루션. 네, 뭐 다 바닥이거든요. 전부 다 지금 바닥인 상황입니다. 전부 다 지금 바닥인 상황이고 그러면 제가 최근 대장주 어떤 건지만 확인을 해가지고 우리 타점만 잡으면 될 것 같네요. OCI가 조금 잘 나갔던 것 같아요. OCI가 좀 잘 나갔고 SDN도 있긴 있는데 SDN OCI 정도. 현대에너지 솔루션 있는데 SDN하고 SDN 꼭 봐야 될까요? OCI가 근데 크게 오를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바닥권이다. 그죠? 바닥권에 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타점은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밑에 타점 잡아야죠. 뭐 11만 3만 뭐 11만 3천 원이죠. 11만 3천 원 뚫으면 이제 버리는 걸로 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원자력이 워낙 강했던 상황이었고 지금 친환경차 약간 올라가게 좀 계기도 됐던 게 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얘기를 했어요. 친환경차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테마 다시 불어올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불어오면은 못해도 이제 이전 거의 반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태양광 테마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근데 절대 매수매도 추천 아니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화재는 뺄게요. 화재는 아까 개별주로 그냥 보는 게 낫겠어요. 화재는 빼고요. 태양광 OCI 요렇게 그리고 내일 지켜봐야 될 거 PJ 메탈. 단타 안 하신 분들은 괜히 그냥 지켜보지 마시고 아예 안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십시오.